피디님 혹시 바디로션 바르세요? 바디로션이요? 저희 애기만 발라주고 저는 안 바르는데요. 어른 안 발라도 되지 않아요? 아니, 어른은 안 발라도 된다고요? 누가 그런 소리 했어요? 큰일 납니다. 어른일수록 바디로션을 더 열심히 발라야 돼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어른들일수록 바디로션을 열심히 발라야 되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 꼭 시청하시고요. 이 영상 보시면 아마 오늘부터 바디로션을 바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90% 정도가 구독 없이 보고 계신데 잠깐 시간 내셔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젊은 분들 보면 피부가 피지의 분비라든지 땀 분비라든지 이런 분비 기능이 활발하고 피부가 촉촉하고 보습의 필요성이 좀 적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면 피부의 피지 분비, 땀 분비, 분비 기능들이 조금씩 떨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을 보면 팔이나 다리가 가려워서 긁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볼 때 나이 드신 분들이 다리가 빨개지고 가렵고 튀어나오고 그래서 많이 심하게 긁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게 바로 건조 피부염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피지 분비, 땀 분비 이런 분비 기능이 줄어들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건조 피부염이 생기면 그 자체로도 피부가 빨개지고 가렵고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이것 말고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피부의 보습을 잘 하지 않으면 우리 뇌의 인지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그리고 당뇨, 노화로 인한 전신 질환의 위험도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충격적이시죠? 제가 지금부터 이거에 대해서 쭉 말씀드려볼게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 처음에 뇌랑 피부가 생기는 부위가 공통된 부위에서 뇌와 피부로 이렇게 갈라져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피부와 뇌가 굉장히 관련이 깊다, 이런 말이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것을 피부 뇌 축이라고 하는데요. 아토피 피부염이나 만성 습진이 있는 경우에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런 연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 기억력과 같은 이런 인지 기능이 떨어지더라, 또 주의력 결핍이 더 증가하더라, 이런 연구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뇌와 피부가 분명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것은 이미 의사들 또 피부과 전문의들에게는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바디로션 바르는 거, 전신의 보습과 뇌의 인지 기능 저하 혹은 치매와의 관련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 아토피 피부염에서도 불안이나 우울 등과의 관련성, 이런 논문도 있지만 나이가 든 성인에서 아토피 피부염과 또 치매와의 관련성에 대한 논문들도 밝혀져 있습니다. 영국에서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분들이 치매의 발병 위험이 더 높더라, 이런 연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연구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의 중증도가 심해질수록 치매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나 혈관성 치매나 둘 다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피부 문제가 인지 기능의 저하 혹은 치매랑 관련이 있다,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이 심하면 치매가 생길 위험이 높다, 이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아토피 피부염과 치매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과학자들이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가설도 내놓고 연구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것은 우리 피부가 노화가 되고 또 손상이 되면 우리 피부에서 염증을 전달하는 신호인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것이 증가하면서, 그것이 피부에서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피까지 가서 혈중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하면서 뇌의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고 또 심혈관의 질환을 일으키고 또 당뇨의 위험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연구들이 있는데요. 먼저 쥐를 이용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젊은 쥐랑 늙은 쥐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젊은 쥐와 늙은 쥐에서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 그러니까 쉽게 염증 신호라고 할게요, 이 염증 신호 물질의 농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젊은 쥐에서는 이 염증 물질의 농도가 낮은데 나이가 든 쥐에서는 염증 물질의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젊은 쥐의 피부에 테이프를 붙였다가 뗐다 붙였다가 뗐다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면 이 테이프의 접착 물질에 피부 장벽을 구성한 물질들이 붙었다가 이제 제거가 되면서 피부 장벽 기능이 손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피부에서 수분도 더 빼앗기게 되고 이제 전반적으로 피부 장벽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젊은 쥐에서 이렇게 테이프를 붙였다 뗐다를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면 3시간이 지나면 이 염증 신호가 증가하게 됩니다. 마치 늙은 쥐처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이 든 쥐, 노화된 쥐의 전신의 이 염증 신호의 증가가 어쩌면 피부의 장벽 기능의 저하 때문에 거기서 이제 염증 신호가 많이 생기면서 그게 혈중의 염증 신호를 올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뇌의 치매나 심혈관 질환이나 또 당뇨나 이런 것들을 가속화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도 노화가 진행되면서 분비 기능이 떨어지고 피부 장벽 기능이 떨어지고 피부가 건조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나이 든 쥐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러면 나이 든 쥐를 보습을 해서 이 피부 장벽 기능을 좀 도와주면 이런 염증 신호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연구에서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글리세롤이나 바세린을 이용해서 이 나이 든 쥐의 피부에 보습을 해줬더니, 먼저 보습을 해주지 않은 나이 든 쥐랑 비교했을 때보다 훨씬 이 염증 신호들이 다 감소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젊은 쥐들과 비교할 때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 정도로 이 염증 신호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했는데요. 사람에서도 이제 나이 든 사람 그리고 젊은 사람 혈액 검사를 해서 이 염증 신호를 측정을 해요. 그러면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든 사람에서 이 염증 신호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 두 군으로 나눠서 하루에 2번 30일 동안 한 군은 보습제를 사용하도록 하고요, 한 군은 보습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30일 후에 또 염증 신호를 측정을 해봤더니, 보습제를 사용한 군은 이 염증 신호들이 낮아져서 거의 젊은 사람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많이 낮아지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알 수 있는 점은, 나이 든 사람의 피 속에서 염증 신호가 증가해서 치매나 심혈관 질환, 당뇨 이런 것들의 위험이 올라가는데, 그것이 피부 때문일 수 있겠다. 피부에 그런 보습제를 발라줬더니 혈액 속에서의 염증 신호들이 감소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피부에 보습제를 잘 발라서 혈액 속에 염증 신호가 줄어들면 뇌에서의 인지 기능 저하가 예방될 수가 있냐, 이게 또 궁금하죠. 그래서 이것도 실험을 해본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2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11월부터 5월까지 6개월 동안 하루에 2번 보습제를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그룹은 보습제를 바르지 않도록 합니다. 그렇게 3년을 하고 3년 전후에 인지기능 저하를 볼 수 있는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 인지기능 저하를 측정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데, 보습을 하지 않은 그룹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된 점수가 점점 증가하는 것이 관찰이 돼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관찰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보습제를 사용한 그룹은 인지기능 저하 점수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정말 놀랍게도 우리 피부가 건조하고 노화가 되면 피부에서 염증 신호 전달 물질이 증가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피 속에서도 염증 신호가 증가하게 만들고, 그러면 뇌에서 인지기능 저하를 가속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보습을 잘 해주면, 특히 이제 바디로션을 잘 발라주면 혈중의 염증 신호 증가를 좀 막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뇌의 인지기능 저하를 좀 막을 수 있겠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들 해드렸는데, 이걸 이제 알고 나니까 바디로션을 열심히 바르고 싶은 욕구가 막 솟구치시죠.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의 친구들이나 부모님들께 전달해 주셔서 반드시 바디로션을 잘 바르시고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시고 나중에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디로션 바르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바르면 좋을까, 이걸 좀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바디로션을 바르는 횟수는 하루에 2번 정도는 바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씻은 후에 1번, 그리고 밤에 씻은 후에 1번, 이렇게 2번 바르는 것이 좋겠고, 그렇게 2번 발랐을 때 낮에 건조감이 느껴지고 다리나 팔이 가렵다, 그리고 각질이 일어난다, 이런 분들은 3번 바르셔도 좋습니다. 원장님, 바디로션을 언제 발라야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씻고 나서 물기를 제거하면 그때부터 우리 피부에서 수분이 증발하고 수분을 뺏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디로션을 바르실 때 물기를 제거하고 바로 바디로션을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수분도 공급하고 또 유분으로 기름막을 씌워서 수분이 증발하지 않게 보호막을 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을 보면 보통 가슴이나 등이 피지 분비가 활발한 부위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등드름이라고 하고 가드름이라고 하죠. 피지 분비가 활발하니까 여기 여드름이 잘 생기는 부위입니다. 근데 우리가 배드름이나 다리드름 이런 말 안 하잖아요. 팔, 다리, 그리고 복부 주변, 이 허리나 이런 데는 피지 분비량이 좀 적은 부위입니다. 그래서 바디로션을 바르실 때 이렇게 팔, 다리, 복부와 허리, 이 부위는 특별히 신경 써서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나 무릎, 팔꿈치 이런 부위는 아주 건조하다기보다는 각질이 아주 두껍게 생기면서 잘 생기기 쉬운 그런 부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위도 좀 신경 쓰셔서 바디로션을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특별히 건조하고 가렵고 각질이 잘 생기고 피부염이 잘 생기는 부위가 있으면 그 부위는 신경 써서 보습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바디로션으로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냐,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좀 등드름이나 가드름 이런 것들이 잘 생기는 분들은 바디로션이 꾸덕꾸덕하거나 오일리하거나 크리미한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묽은 것을 그냥 많이 발라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래야 이제 모공을 막지 않고 여드름을 유발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내 몸이 정말 건조하고 각질 하얗게 논박 갈라진 것처럼 일어나고 건조 피부염도 잘 생긴다, 그런 분들은 특히 이제 팔, 다리나 복부, 허리 이렇게 여드름이 잘 안 생기는
생기는 부위는 조금 오일리하거나 크리미하거나 꾸덕꾸덕한 그런 보습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습제를 팔, 다리, 복부 혹은 건조한 부위에 충분한 양을 펴 바르셔서 하루에 2번 발랐을 때 중간에 건조하지 않을 정도의 양으로 발라줍니다. 그리고 또 저희 PD님이 질문하신 게 그럼 목은 얼굴에 사용하는 보습제를 써야 되냐? 바디로션을 써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우리가 목을 볼 때 목의 윗부분은 여드름이 잘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의 위쪽은 얼굴에 쓰는 보습제를 쓰시는 것이 좋고 목의 아래쪽은 이런 부위는 사실 여드름이 잘 나지 않는 부위거든요. 그냥 바디에 사용하는 보습제를 쓰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를 정확하게 딱 여기까지 얼굴 로션 발라라, 여기까지는 바디 로션 발라라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우니까요.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얼굴에 사용하는 보습제를 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PD님이 질문하시는 게 그러면 얼굴에 그냥 바디 로션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얼굴은 비교적 피지 분비가 조금 많은 편에 해당하는 부위거든요. 예를 들면 뭐 다리, 정강이 이런 데는 굉장히 피지 분비가 적고 건조 피부염이 잘 생기는 부위인데 얼굴은 그런 부위에 비해서는 피지 분비량이 좀 많은 부위입니다. 그래서 바디로션을 얼굴에 사용했을 때 여드름이 생기거나 지나치게 좀 번들거리고 기름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는 얼굴 전용 보습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어가고 피부가 노화가 되면서 혈중 염증 신호도 증가시키고 뇌 인지 기능의 저하 그리고 치매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다. 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바디로션을 열심히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뇌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우리 닥터 피부관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바디로션 열심히 바르셔서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똑똑한 뇌를 가지고 살아가는 닥터 피부관의 구독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 강의였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